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오늘 8월 9일 월요일 시장 마감 브리핑과 함께 픽픽픽 종목 말씀드리고요. 앞으로의 시장 제 생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커뮤니티에 올려서 아시겠지만 구독자분들께서는 제가 지난주 좀 기억하고 싶지 않은 휴가를 보내고 왔습니다. 강원도에서 아직 그 여파가 있는지 머리가 상당히 띵하고, 그런데 어쨌든 또 구독자와의 약속도 약속이고 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지난주에 상장을 했습니다. 카카오뱅크 청약을 하셔라 이런 얘기도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비싸다. 기존 은행 업종과 비교했을 때 정말 인터넷 플랫폼이란 걸 다른 점을, 인터넷 플랫폼 빼고 다른 점이 뭐냐, 지금 기존 은행들도 다 인터넷 플랫폼을 장착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고평가다, 이런 얘기가 많이 쓰는데, 결국 그리고 BNK 투자증권인가요? 그때도 리포터가 한번 나왔다 지어줬었던 그런 이슈도 말씀드렸었는데, 결국 오늘 42조 원까지 장중에 찍었었다가 종가는 37조 정도의 마무리를 했습니다. 장중에 시가총액 9위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요 얘기도 좀 이따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전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 형제가 달렸고요. 나머지 2차전지 관련 종목들도 시장 대비 상당히 셌었는데 2차전지가 여기서 멈출 건 아니다. 얼마 전에 좀 조정을 받았을 때 그런 얘기 드렸었는데 오늘 또 마침 폭발을 하는 그런 모습을 그렸습니다. 이 얘기는 조금 이따 역시 같이 드리겠지만 전기차 시장에 대한 점유율 확대, 그쵸? 점유율 확대,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그런 전 세계 시장에 대한 ESG 이런 것들을 같이 엮어서 본다면은 주가가 오르는데 역시 고평가의 논란에서 벗어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반도체도 생각보다 좋았고요. 코스닥 반도체 업종 지수가 1% 넘게 올랐고요. 지수는 거의 강보합권인데 그쵸?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백신은 약세였어요. 헬스케어가 아무래도 약세다 보니까 코스피 코스닥에서 또 시가총액 높은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지수를 억누르는 그런 모습 보였었는데, 이슈는 뭐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감 시황부터 볼게요. 이게 코스피 차트고요. 코스닥 차트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3300선에 대한 저항벽이 계속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작년 11월 이후에 계속 말씀드렸던 확실하게 이 삼각 수렴형은 이제 한 단계 레벨업은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레벨업의 근본적인 저는 퀄리티는 유동성보다는 이제는 유동성에서 그죠? 실적이 발표되면서 2분기 상당히 시장 컨센보다 좋게, 생각보다 더 좋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단순히 코스피 뿐만 아니라 미국의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여기에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기업들이 컨센보다 좋게 발표하고 있다는 점, 작년 코로나에 대한 기저 효과는 1분기에 그쳤다면은 2분기에는 진짜로 실적들이 회복을 하고 있고 좋아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지수의 레벨업의 기본적인 퀄리티를 받쳐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제가 중소형주 코스닥을 더 좋게 보는 이유는 사실 수급도 수급이지만 코스닥의 본질적인 체질이 달라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이제 단순히 헬스케어가 아니라, 그죠? 전기차, 소재, 그죠? 배터리 업종, 에코프로 같은 게 에코프로 BM 이런 게 대표적인 거겠죠? 전기차, 소재, 그리고 게임주, 그죠? 그리고 헬스케어도 역시 마찬가지고, 여기에 반도체. 기본적으로 예전에 시장이 헬스케어와 반도체 위주였다면 전기차, 게임주, 성장을 기반할 수 있는 업종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미디어까지 좀 포함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코스닥의 기본적인
체질이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오늘 수급은 개인이 공격적인 매수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코스피보다 코스닥을 봐야 되는데 무려 4,500억 가까운 매수세, 역대급 거의 3위, 올해 2번의 개인 매수세가 강력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강력하게 좀 보여줬고요. 외국인은 생각보다 덜 팔았어요. 700억. 근데 기관 물량이 좀 많이 나왔고 기관의 금융투자 물량이 거래소랑 코스닥에서 많이 나왔다는 점은 역시 프로그램성, 그죠? 선물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매매성이었기 때문에 큰 매도세는 아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연기금이 거래소는 여전히 팔고 있는데 코스닥은 사고 있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수는 코스피는 10포인트 가까이 일부 소폭 하락했고요. 거래대금이 좀 지난주보다 상대적으로 올라간 거 아마 카뱅의 역할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거래대금이 조금 슬근슬근 올라오면서 종가상으로 106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자, 꼭 짚고 넘어갈 탑3 뉴스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지난주 금요일날, 그죠? 제가 영상을 못 찍은 휴가였을 때 속초 고속터미널에서 버스를 짐을 들고 바리바리 들고 온 날인데, 이날 밤에 미국 고용 지표는 매월 언제죠? 첫 번째 금요일날 발표합니다.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어쨌든 8월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냐, 이런 또 뉴스들이 하이라이트 헤드라인에 있어요. 또 테이퍼링 이슈, 즉 고용이 좋아지니까 결국에는 경기가 좋아지는 거고, 최근에 긴축이 늦어질 것이다, 이런 이슈를 또 잠재울 만한, 결국 연준에서 이 테이퍼링을 빨리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 결국 7월 FOMC에서도 얘기는 없었어요. 언제 할 거다 얘기는 없었는데, 이런 고용지표가 결국 8월, 이번 달에 뭐가 있죠?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그죠? 잭슨홀 때 연준 파월 의장이 이렇게 말하지 않겠냐? 이런 또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겹습니다.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테이퍼링이라는 건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자산 매입을 연준이 해주던 거를 줄여나간다는 겁니다. 줄인다. 그죠? 아예 처음부터 지금 월간 1200억 달러를 매입하는 거를 한 번에 삭제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용이 지금 좋게 발표는 했지만 역시 미국의 지금 일일 확진자가 델타 변이, 그리고 또 변이가 또 더 확산되면서 이게 10만 명이, 그죠? 올 초 이후에 처음으로 또 넘었다고 하는데, 백신에 대한 부스터샷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게 연관돼서 화이자나 모더나가 백신의 부스터샷 자국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선진국들 위해서 우리나라와 계약됐던 것보다 일부 늦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연관돼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카카오뱅크 얘기는 아까 했습니다. 오늘 시총 종가상으로는 10위 밑으로 물려놨어요. 자, 노바백스,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이게 계약을 4천만 분인가요? 4천만 회분 이거 계약을 했는데, FDA 긴급 사용 신청이 3분기에 원래 이뤄질 걸로 생각했었는데 4분기로 연기됐고요. 이게 약품의 어떤 논란성보다는 생산에 대한 이슈가, 그죠? 계획적으로 뭔가가 발생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게 늦어진 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오늘 덕분에 아까 말씀드린 백신 관련 종목들이 심리적으로 빠졌는데, 그 백신 관련주들이 최근에 오른 건 노바백스 때문에 오른 거 아니잖아요. K백신 때문에 저는 올랐다고 생각하거든요. K백신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매수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백신 공급 우려 차지 이거예요. 그죠? 생산 규모 확대 문제, 3분기 월 1억, 4분기 월 1억 5천만의 생산. 이달 말 세계보건기구 9월에 영국 승인 신청했고, 부스터샷이 항체가 4.6배가 더 효과가 있고 변이 예방 최대 6배까지 있어서 부스터샷을 상당히 적극 권유하고 있다. 미국에서 CDC에서도 나온 내용입니다. 자, 카카오뱅크 아까 얘기 드린다고 했는데 제 생각은 이래요. 이게 시가총액 신한지주, 지금의 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이 두 개를 합친 거. 오늘은 장중에는 신한지주와, 그죠? KB 이거를 합친 거를 40조를 넘었었어요. 그래서 이거보다
카뱅 이게 더 높았었죠. 그래서 뭐 고평가 뭐 김동영 연구원이 뭐 주가 수익 비율은 220배다. 뭐 은행의 평균보다 크게 높은 게 아니라 미친 듯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게 근데 워낙 지금 시총 거의 10위권까지 등극하니까 MSCI의 모건 스탠리 인덱스 편입에 아주 조기 편입이에요. 8월 20일 종가로 편입이 됩니다. 8월 20일 종가로 해서 23일부터 그죠? 적용이 되는 건데 이 영향도 있어요. 이 수급에 대한 그죠? 얘네는 워낙 외국인은 바스켓 그죠? 시가총액 큰 위주에 대한 지분율 그런 것들을 맞춰야 되는 거에 있는데 아무래도 상장하면서 이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차익 실현 계획을 참는 것이 이게 일부 단기에는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카카오가 얼마죠? 70조 그리고 카뱅이 40조 뭐 종가는 37조지만 그죠? 근데 카카오가 카뱅을 지분을 갖고 있는 게 30% 정도 좀 넘나요? 그러면은 3, 4, 12, 한 12조 그죠? 카카오가 70조까지는 아닌가요? 지금? 하여튼 60, 70조 정도 하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러면은 카카오를 더 사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네, 뭐 카뱅이 고평가냐 저평가냐 이거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근데 단순히 그냥 재무상으로 얘기하는 뭐 이익의 레벨 그런 수준에서 비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는 맞지 않다. 시장이 그렇게 얘기하면 전기차 소재 업종 밸류에이션들은 맞는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논란을 역시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의 픽픽픽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제 유튜브 플랫폼이라고 하기엔 제 쑥스러운데 어쨌든 형식을 변화시키면서 하루에 그죠? 특징 종목 3종목을 말씀드렸었는데 그럼 또 내용이 너무 길어지고요. 그 3종목을 사실 다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하나씩 하기로 했습니다. 하나씩. 매일 하나씩 하기보단 또 그죠? 했던 것들을 업데이트도 하고요. 업데이트도 하고 뭐 좋아지거나 혹시 나빠지거나 그죠? 굿, 월, 배드겠죠?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7월부터 변화를 주면서 진짜 많은 종목을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죠? 뭐 백신, SK바사, 오스템 임플란트, 그죠? 반도체 종목들, 헬스케어, ST팜도 다시 얘기했었고요. 그죠? 엄청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종목들. 근데 자세하게, 정말 자세하게 얘기하려면 밑도 끝도 없어요. 영상이 뭐 1시간짜리 끊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도 제가 소개를 하면 좀 공부를 해보시라고 소개하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더 편하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은 FST입니다. 영어로 FST라는 회사인데요. 이게 삼성전자 D1렉인가요? 요새 그 전자신문, 그 IT 관련 그죠? 종목들 주는 그쪽 D1렉이 정말 잘 쓰는 것 같아요. 어쨌든 빠르고요, 소식도. 저도 거기서 뭐 오늘 소식을 받은 건데 파운드리 공정의 EUV 펠리카 사실상 전면 도입을 삼성전자가 결정했다는 뉴스가 D1렉에서 나왔어요. 이 최시영이라는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이 있는데 이분이 학대 적용을 특별 지시했다고 합니다. 결국 노광 장비 1,500억 원 이상 하는 그런 네덜란드의 ASML 장비 그죠? 여기에 반사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노광 장비 적용할 때 펠리컨 사용 범위 대폭 확대를 하겠다고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EUV 관련 협력사가 수주 물량 증가할 것으로 기대. 이게 결국 EUV의 펠리클 및 자동 마운트 장비를 개발 중인 동 FSD가 저는 수혜를 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연관성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근데 좀 전에 이 최시영 이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장이 말한 게 야 펠리클 무조건 써 이렇게 된 건 아니에요. 원샷 6다이라고 해서 마스크 한 장으로 6개 칩까지 찍어내는 거 이거는 기존의 뭐 CPU나 GPU 같이
그 사이즈가 큰 칩을 만들 때만 쓰겠다는 파운드리 사업의 원래 계획이 있었는데, 이게 왜냐면 그죠? 블랭크 마스크 있잖아요. 블랭크 마스크. 거기에 이제 먼지 오염 안 하게 하려는 게 이제 펠리클인데, 웨이퍼 위에 이제 올려놓고요. 그죠? 잘 모르시는 분은 제 그 유튜브에서 반도체 EUV 치시면 제가 8대 공정 3편으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꼭 보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또 자세히 얘기하기 그렇잖아요. 어쨌든 이게 개당 1억 원 정도인데, 이게 비싸니까 이렇게 된 건데, MCU까지 제조 고정에 펠리클 도입하라는 의미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해석을 하면은 딜렉의 해석에 의하면 펠리클을 EUV 공정에 전면 도입해라, 이 얘기라는 거죠. 그쵸? 펠리클을 학대 적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펠리클이 뭐예요? 아까 먼지 오염 이런 거, 그쵸? 이런 거 제거하고 뭐 그런 역할인데, 파운드리 공정 수율을 높인 거죠. 결국 분량이 높으면은, 그쵸, 웨이퍼를 버리게 되고 다시 재가공해야 되고 시간도 더 걸리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율이 높아지기 위해선 결국 이 펠리클을 쓴다는 겁니다. 블랭크 마스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노광 고정에서 포토 마스크 이물질부터 보호하는 소모성 소재, 그죠? 좀 전에 말씀드린 원래 기존의 ASML, 그죠? 극자외선 노광 장비 쓰기 전에 브라우로콘 노광 장비 빛이 위에서 아래로 바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였거든요. 근데 EUV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반사를 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 거울에 반사돼서 웨이퍼에 이 웨이퍼가 있으면 여기 거울에 반사시켜서 여기에 째는 거죠. 이게 빛이 한 번 들어왔다가 다시 반사때 빠져나가기 때문에 강원 손실이 크고, 이를 최소화하려면 90% 이상의 투과율, 그죠? 이게 투과율이 결국 높아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얇은 펠리클이 또 필요한 거죠. 이것도 미세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비싼 거고, 이 수율 90% 이상 투과율이 아직도 FST에서 조그만 건 잡힌 걸로 아는데 큰 거는 안 잡힌 걸로 알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계속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얼마 전에 또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FST 말고 SNS텍도 말씀드린 적 있는데 그거 같이 드릴게요. 어쨌든 이거 말씀드린 430억 규모로 올해 3자 배정 유상 증대해서 삼성전자가 제2대 주주고요. 매출 동향과 영업이익을 보면은, 그쵸? 매출이 퀀텀 점프를 한 적은 없어요. 원래 이 회사가 지금 칠러랑 뭐 펠리클 이런 거 만드는 회사인데, 어쨌든 이쪽에 대한 매출이 가시화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수율이, 투과율이 잡혀야 되는데 그게 지금은 아직 제대로 된 납품이 되지는 않고 있어요. 작년에 사실 EUV 이슈로 주가가 점프업 했었어요. 했다가 이게 거의 한 38,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보시면은 가격 조정도 있었고요. 기간 조정도 상당히 길었습니다. 올해 내내 힘들었던 종목이긴 해요. 그죠? 밑에 하단에 대한 25,000원을 지켜내고 있지만 계속 우하향하는 차트를 좀 만들었는데, 오늘 뉴스 때문인지 몰라도 어쨌든 우하향하는 속에 좀 올라오는 모습을 그렸거든요. 근데 FST 자회사 오로스 테크놀로지라고 있고요. 그리고 이솔이라는 또 EUV 장비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자회사들의 모멘텀이 상당하고요. 기본적으로 펠리클 탈부차 마운티 장비라고 하는데, 이거는 얼마 전 개발했다고 뉴스가 떴었습니다. 그리고 펠리클 검사 장비, 신규 아이템, 이런 모멘텀도 충분히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파운드리 사업을 결국 크게 하려는 삼성전자 입장에서 같이 가야 되는 업종이고요.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매출 비중이 칠러 쪽이 높지만 결국 펠리클 쪽에 대해서 이게 출하가 되면은 상당히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매출과 그리고 이익률의 입장에서 상당히 주가가 퀀텀 점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제가 7월 15일 날 SNS텍 뭐하나 해서 하면서 EUV 관련주 이 내용을 영상에 보시면 있을 텐데, 4분기 1세대 실리콘 기반 EUV 펠리클 충식 공석가, 이게 4분기가 20년이에요. 20년. 작년 20년 4분기였고 2분기 지나서 제가 또 이게 소개를 했는데, 얘도 기간 조정이 상당히 길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블랭크 마스크를 만드는 회사이긴 해요. SNS. 근데 펠리클도 같이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말씀드린 아까 이게 기본 원리는 포토 마스크를 보호하고
각종 오염을 차단해서 생산성과 수율을 높일 수 있고 점점 미세화되는 게 되게 큰 거죠. 미세화 반도체 공정이. FSD 자회사 이솔 이거 되게 관심 가져야 되고요. EUV 소재 검사 장비 업체라는 겁니다. 결국 FST 오늘 말씀드린 그리고 요때 말씀드린 7월 15일날 SNS텍 주가를 보시면은 작년에 다 이렇게 급등했다가 이렇게 기간 조정을 다 하고 있어요. 가격 조정과 같이. 근데 이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거냐? 저도 지금 그거는 모릅니다. 제가 그거 알면은 진짜 선수죠, 선수. 최근에 올린 종목이 뭐 잠깐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된 종목이 좀 몇 개 있더라고요. SK 바사나, 그죠? 오스텐 임플란트, 뭐 작년에 ST팜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뭐 저도 몰라요. 제가 영상 올리고 다음날 올라갈지, 이게 또 6개월 더 길어지다 올라갈지, 그건 저는 모릅니다. 그거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은 저는 사기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EUV라는 거, 그죠? 극자외선 ASML에 빠질 수 없게 봐야 되고, 이거의 공정에 따른 이 EUV에 들어가는 소재나 장비 회사는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수율, 아까 뭐 수율이 결국 투과율로 생각해야 될 텐데요. 이게 아직은 100% 삼성전자에 충족하지 않아요. SNS텍도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했습니다. 작년에요. 그리고 FST는 올해 결정했죠. 결국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했다고 해서 100% 성공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매우 필요에 의해서 삼성전자도 몇백억이나 주면서 삼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지분을 획득했다고 생각한다면은 좋은 회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8월 9일 이제 입추가 지나서, 그죠? 입추가 지나서 지난주에 상당히 더위가 이제 꺾일 것 같습니다. 그죠? 더위가 꺾이고 지금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태풍 좀 조심하시고요. 저는 휴가를 제대로 못 지내서 휴가를 다시 가고 싶지만 어쨌든 한정된 시간 속에서 망친 거기 때문에 겨울 휴가를 기다리겠습니다. 겨울 휴가를 기다리는 이유는 뭘까요? 뭔가가 기대감이잖아요. 기대감. 주식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을 단타로 해서 매일 버는 분들도 있겠죠. 금액이 크면은 이것도 가능할 수도 있어요. 요새같이 개별 종목 장세에서는 정말 잘만 하면은 이것도 매우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주식은 저는 길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길게라는 게 무작정 뭐 5년 10년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야 할 때, 그죠? 사야 할 때, 그리고 팔아야 할 때, 보유할 때, 홀드 이런 건데 저는 사야 할 때를 알려드리고 싶고요. 팔아야 할 때는 솔직히 저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딱히 언급했던 종목들을 뭐 얘기하지 않는 이상 뭐 홀드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맞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더 높은 욕심을 낼 수도 있는 건데 정말 기업이 계속 꾸준히 성장을 한다면은 주식을 계속 보유해서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 투자라는 게 꼭 단기적으로 해서 성공하기보단 결국 길게 보는 입장에서 성공한 케이스가 더 많았다는 점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아직 안 하신 분은 구독 꼭 눌러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고 이번 주 한 주도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